본교의 입학 설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교 입학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영재 선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주입니다. 네, 본 입학 설명회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학교 활동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사진이라든지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화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명회는 4월 10일 이후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어서요.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받으신 그 자료와 함께 같이 설명 들으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션 1에서는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영재교육 비전을 소개해드리고, 세션 2에서는 내년에 있을 202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올해의 일정입니다. 그 일정과 함께 요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션 1에 서는요, 학교장 인사 및 학생 인재상 그리고 학교 교육의 방향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본교 이혜룡 교장 선생님께서 경기과학고등학교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장 이혜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자리 채워주셔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오늘 입시 요강에 대해 여러 가지 안내드릴 내용 이전에 저의 인사와 함께 학교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잠깐의 이야기의 주제를 질문하는 학생이 미래를 바꾼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가 추구하는 학생의 인재상은 질문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I가 발달하고 있고 첨단 과학 기술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할 것으로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일수록 과학 인재가 질문을 많이 하는 과학 인재가 더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의 모습을 스케치해 봤습니다. 우리 학교는 연구동으로 과학영재연구센터 SRC를 운영하고 있고요. 1층 첨기실을 이제 시작으로 2층, 3층 생물, 4층의 화학, 5층의 물리, 6층, 7층의 지구과학 천문 등 기자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과학영재학교를 선택하시려고 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보통의 과학고와는 달리 과학영재학교로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색다른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사항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과학영재학교는 8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학교는 특별합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포인트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55분은 문제를 만들고 5분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이거 혹시 누가 말했는지 아는 학생 있어요? 손 들어 볼래요? 맞추면 합격한다고 하면 대답하실래요? 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PT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한 과학자들이 어떤 멋진 말을 남겼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문제를 만드는데 고민을 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 본관 뒤에 우정1관, 우정2관의 모습이고요. 학생들은 하루 종일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영재교육진흥법 종합계획에 따르면은 영재교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현하는 인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도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변화에 창의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원합니다. 이게 국가가 우리 학교에 요구하는 설립 목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실험하고 탐구하면서 온전히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고요. 또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본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학교는 1983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4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너무나도 잘 지었고요. 이 형상화된 몇 가지 상징이 있는데요. 거북선의 모습을 상징해서 디자인했다 그래요. 40년 전에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기과학고는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흔히 영재교육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은 엘리트 교육이 아니냐, 수월성 교육은 거부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는 탁월함을 추구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탁월함은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들이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자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과학 정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중심의 학교이고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연구는 없다고 봅니다. 혼자 하는 공부는 어디서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일 겁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탐구하는 걸 바탕으로 협력하셔야 합니다. 또 그걸 배울 겁니다. 이제 세상은 정답을 아는 사람보다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을 잘 만드는 학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다양한 탐구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학생들의 사고를 형성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 같은 경우는 십수년 동안 최다 제출교, 최다 수상교 하나 또는 둘 다 수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학교의 교육의 특별함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전국 단위 공모로 뽑고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완성된 학생이 아니라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호기심이 있는 학생,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학생을 기다립니다. 세계를 품을 준비가 된 학생 지원하십시오. 지원하면 멋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칼 세이건이 말한 그 멋진 말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놀라운 것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 학교의 멋진 학생을 기다리고 발굴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요. 경기과학고,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멋진 과학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본교 교감 선생님이신 박정용 교감 선생님께서 현재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 활동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교감 박정용입니다. 앞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연구활동 중심, 탐구활동 중심에 대해서 강조했는데요. 좀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1년을 살아가고 있고 또 3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건물입니다. 저희 과학영재연구센터고요. 밤에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교장선생님과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고요. 여러 가지 활동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모습,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과학 가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요즘 이제 생성형 AI가 많다 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잠깐 나왔는데 여기 앞에 쓰여 있지만 1983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의 시초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하면 계속 연구중심 학교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영재학교들의 공통점인데요. 뭐 뛰어난 애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진학 실적이 탁월하지 않냐. 여기에 많은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냐. 다른 건 안 하고 공부만 시키지 않나. 아니면 그냥 공부만 하지 않나. 그 다음에 기숙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게 생성형 AI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전에 이제 설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중심으로 한 7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교육계획서가 탑재되어 있고요. 거기 교육계획서에 보시면 2026학년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학년제 그리고 학점제 학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하고 있지만요. 고교학점제를 제일 먼저 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교과, 전문 교과, 교양 교과 중심의 교과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중심 학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활동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이수하고 충족을 해야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보시면 일반 교과가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3학기 동안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 교과, 심화된 내용의 과학, 수학, 정보,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들을 이제 듣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교양 교과가 있습니다. 뭐 과학사라든지 이런 교양 교과를 들어서 총 149학점을 이수해야만 이제 졸업 요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이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 3학년 돼서 1학년, 2학년 때 좀 미진한 부분 다시 공부하겠다 재이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연구입니다. 저희는 연구학점이 25학점입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계속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다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1학년 때 기초 R&E, 2학년 때 심화 R&E, 6월 바탕으로 3학년 때 졸업 논문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연구라 그래서요. 또 이거와 별도로 학생들이 현장 연구 5학점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그냥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잘 따라오면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고요. 일부 학점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니면 학회활동 등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활동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봉사활동이 의무입니다. 60시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인성교육을 아주 강조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 뭐 수학만 잘하는 학생, 과학만 잘하는 학생, 정보만 잘하는 학생 원하지 않거든요. 인성이 바탕이 된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60시간 그리고 인성교육활동 15시간, 이건 학교에서 인성교육활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학년 1학기까지 필수 과목 듣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양교과 아까 얘기한 뭐 과학사라든지 뭐 지식재산 일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전문교과입니다. 전문교과 다양하게 있죠. 수학, 과학, 정보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학생들이 시간표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강 시간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공강 시간에는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뭐 보충하거나 과제를 해결하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뭐 학생들과 잠깐 뭐 운동을 하거나 다양한 시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블럭 수업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블럭 수업을 하고 2시간 묶어서 하게 돼 있고요. 어떤 때는 뭐 3시간, 4시간 수업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 저도 이제 작년 3월 1일에 본교에 부임을 했는데요. 놀란 점은 종 소리가 안 납니다. 타종이 없습니다. 타종 소리가 없다 보니까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뭐에 빠져서 몰입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종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점심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저녁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 꼭 챙겨서 교장선생님하고 식사를 가는 겁니다. 12시 15분 되면 정확하게 밥 시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하루 일과는 8시 40분에서 4시 40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4시 40분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뭐 보강, 특강, 뭐 방과 수업, 행사, 또 자율동아리 대회, 그리고 저희는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밤늦은 시간까지 또 자기주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우리 학생들은 다 이걸 알고 오겠지만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나는 12시, 1시, 새벽 3시, 4시까지도 대회 준비하고 연구할 수 있다. 그러려면 체력도 키워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본교에 입학을 해야만 3년을 잘 버티고 좋은 인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수업과 평가, 내년에 입학하셔서 경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다른 학교들하고 똑같습니다. 지필 수행 평가인데요. 모든 과목은 100% 논술입니다. 저희는 단답형, 뭐 객관식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입니다. 대학교하고 똑같다 그랬죠. A+, A0 이런 식으로 평가하게 했고요. 뭐 시험 시간도 타종이 없는 것처럼 시험 시간도 다양하고 시험 시간에도 타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만큼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이거 작년에 이제 했던 자료 가지고 다시 좀 말씀드리는데, 학생하고 교사한테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일단 오면 되게 재밌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미있는 수업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했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도 여기 와서 학생들하고 수업하게 되면 아주 흥미롭고 좀 놀라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유롭게 토의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학생이 뭐 이야기하는데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토의하고요, 논의하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낄 틈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좀 끼어들 그 틈이 언젠지를 잘 선생님들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많겠죠. 당연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은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서, 대학원으로 돌아가서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끊임없는 질문과 꼬리 물기를 하다 보니까요, 쉬는 시간이 사실 없죠. 그게 없는데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이게 하게 돼 있고요. 선생님들은 함께 배운다고 합니다. 학생들하고. 저도 학생들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화된 내용 발표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오면 이제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중학교 근무도 해봤고 그랬는데 중학교에서는 다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 잘났고요. 그런데 여기 오면 내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정기 시험 1차 지필평가 이제 딱 보고 나서 엄청난 좌절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다 그런 학생들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나보다 좀 잘하는 애가 있고 나보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못하는 게 있겠죠. 거기서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다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고요. 다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 수업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물에 첨단 기자재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항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성 많이 강조한다 그랬죠. 저희는 수학, 정보, 과학 수업 외에도 다른 국어, 영어, 뭐 사회 이런
그다음에 예술 쪽 음악 미술 체육 수업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강점, 아까 교장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연구 중심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학점도 있고요. 그래서 1학년 때 기초 R&E, 2학년 때 심화 R&E, 3학년 때 졸업 논문, 그다음에 현장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과 수업, 그다음에 연구 활동,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다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 R&E 그냥 1학년이 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활동한 걸 가지고 이제 2학기 때 가서 발표도 하고 보고서 작성도 합니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에 가면 좀 더 좀 심화된 내용, 전문적인 지식 습득,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진행됩니다. 3학년은 졸업 논문입니다. 근데 이 졸업 논문을 3학년 1학기 때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까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이 논문을 쓴 걸로 간주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ALP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흔히 일반 학교에서는 강사님들 모셔서 그냥 특강 간단하게 하는데 저희는 ALP라 그래서요. 특히 대학 교수님들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듣고 싶은 내용 그런 강사님들을 어렵게 모셔서 저희가 수업도 듣고 그리고 강사님들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걸 가지고 또 보고서도 쓰고 이런 ALP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장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 외부 프로그램 및 발표인데 창의 연구 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창의과학재단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34팀이 참석을 했고요.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본인이 원하는 데 학회 발표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보면은 한국정보통신학회, 지구과학학회, 인문학습 발표대회 여러 가지 학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동계방학, 학예방학 때 이제 대학교에 가서 랩 투어, 랩 인턴십 교수님들한테 직접 강의도 듣고 실험하는 그런 연구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현장 연구 중에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하지 않죠. 해외로 나가는데요. 글로벌 프론티어 2학년 학생들입니다. 올해 2학년 이제 7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어렵지만 기름값도 많이 올랐지만 저희는 그냥 묵묵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론티어 2학년 대상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합니다. 희망자지만 대부분 참여하고요. 연구학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단순하게 문화탐방을 가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방학 때 열리는 캠프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대학교 미텍 그다음에 보시면 클램슨 미시건 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하고의 교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싱가포르의 영재학교인 NJC라는 영재학교하고 교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학교를 좀 바꿔서 두 개 학교, 화청 중고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T라는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개 학교하고 지금 MOU를 맺었고요. 올해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입니다. 16명만 선발하고요. 보시면 수학, 정보, 그 다음에 또 물리하고 정보 분야 학생들. 이 경우는 약간 좀 영어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미국으로 가는 그 프로그램에는 영어를 잘 못해도 가서 거기서 다 적응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쪽 학생들하고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영어가 필요해서 제가 영어 면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글로벌 프론티라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 때 하고요. 2학년,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미국하고 시차가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늦은 시간에 밤에 많이 합니다. 새벽 시간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강좌를 대학에서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컨택이 잘 되면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40명이 올 2월이었죠. 40명이 참가했고요. 보시면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하고 이제 일리노이즈 대학에 저희 머신러닝하고 연력학 쪽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 연구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현장 연구 중에 하나가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1학년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진로 탐색 활동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4월 말에 저희가 지금 4월 29, 30, 5월 1일, 5월 1일이 공휴일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애들을 인솔해서 갑니다.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4월에 지금 진로 탐색인데 카이스트, 지스트, 포스텍 이런데 방문해서 단순히 그냥 학교 투어가 아니고요. 학교의 랩실에서 같이 이제 활동도 하고 또 선배들하고의 교류도 하고 교수님 특강도 듣고 하는 시간으로 진로 탐색 학점 인정이 되고요. 2, 3학년은 연구 학점이 없습니다. 체험 활동, 약간 수학여행의 개념, 잠깐 쉴 틈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쉬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울산 포항으로 이제 2학년은 가는데요. 가서 포스텍도 들리고 유니스트도 들리고 또 포스텍에 가면은 거기 연구소들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은 역사 탐방으로 가서 제주도의 문화와 그리고 제주도의 역사를 공부하고 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경기과학과 아까 수업만 열심히 하느냐? 동아리 많습니다. 동아리가 좀 특징적인 게요. 수학과학 정보 동아리들이 있고 그래서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앱 프로젝트라 해서 이거는 인문예술, 인문사회예술 쪽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동아리 발표회, 또 솔대자라는 축제에서 또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어떻게 보면 동아리를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학생들은 뭐에 빠지면 제가 그래서 좀 이런 얘기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저희는 약간 우리 학생들 똘끼가 있다고 합니다. 똘끼. 똘끼 좋은 거거든요. 또라이 기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또라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또라이가 아니고요. 뭐에 하나 빡 빠지면 옆에 누가 와도 그죠? 신경 안 쓰고 그거만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 독서 교육도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날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음악회, 또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인문학 콘서트, 그 다음에 또 인문학 분야의 ALP, 아까 그 강사님들, 좀 모시기 힘든 강사님들 저희가 모셔서 또 초청 강연도 듣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요. 작년에 포스터입니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교육. 독서 교육에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한 3명, 4명 매칭해서 1년 동안 같이 책을 읽습니다. 주로 언제 읽냐면 밤에 읽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하십니다. 교장 선생님 하시죠? 교장 선생님이 하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하고 싶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또 이런 시간을 가져서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아주 돈독하다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호텔이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여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님들 군대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내무반보다 조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저희가 학교 시설이다 보니까 기숙사를 1인 1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가 있고요. 남학생 기숙사가 있고 그 다음에 2, 3, 4인실을 쓰고 있는데 조금 보셔야 될 게 지금 저희는 남녀 구분해서 성비 비율을 따져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에 따라서 기숙사가 좀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지금 추세는 여학생들이 좀 많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학생들이 이제 이공계 쪽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아버님들 군대 생활에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저희는 점호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 점검 필요하잖아요. 밤새 잘 지냈는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은 기숙사를 총괄하는 생활관 자치부 부장 선생님을 가서 부장 선생님 얼굴 표정을 보고 부장 선생님이 얼굴 표정이 환하면 하루 시작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아니면 밤에 애가 아팠다, 그죠?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동학년끼리 호실 배정하고요. 1학년은 1학년, 2학년은 2학년, 3학년 그런 남녀 구분하고요. 생활관은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의무로 받아들여서 입사 신청해서 생활하고 있고요. 본인이 뭐 건강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가깝거나 이러면 입사하지 않아도 되고요. 중요한 건 규칙을 어기면 저희는 강제 퇴사를 시킵니다. 강제 퇴사. 그래서 예를 들면 대전에서 뭐 왔다. 대전이니까 멀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퇴사합니다. 대전에서 학교를 오든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에서 왔는데 퇴사됐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규칙을 잘 지켜달라는 거고요. 앞에 보이는 게 저희 우정유관 기숙사 건물이고요. 여기 안에 가운데 있는 게 3학년 제일 깨끗한 실을 골랐습니다. 실제 이러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 아시죠? 자녀분들 이러지 않는다는 거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단 올라가는 기숙사 올라가는 이제 계단입니다. 많이 가파르죠. 그래서 건강, 체력 비축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여기 입학 설명회 듣고 합격하고 나면 입학 설명회 듣고 이제 합격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운동 시키셔야 됩니다. 네. 교육활동 성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쭉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대회 활동을 하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 학교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계속해서 최다 수상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대회입니다. 사실 상 하나 받기 힘든 대회인데요. 우리는 그만큼 연구 중심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가지고 이제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본교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제 금메달을 수상했고요. 올해도 지금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학 실적입니다. 이건 이제 비공개 자료라서요.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저희는 이제 본교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대학교 이름, 그 다음에 밖에서 얘기하는 대학 서열,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공계 인재로서 본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학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대학교 몇 명 가야 된다 이런 거에는 저희가 관심 갖지 않고요. 그냥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80여 명, 등록이 아니고요. 그냥 합격입니다. 중복 합격 학생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 한 80여 명, 그 다음에 카이스트 80여 명, 뭐 포스텍 20여 명, 유니스트 10여 명, 그 다음에 디지스트 10여 명 등 이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100여 명, 그 다음에 고려대 60여 명 등 또 수도권 소재 대학에 이제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요. 질문에 물어봤더라고요. 주로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희는 대부분 다 공대입니다. 공대.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대로 가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 의대, 우리 학교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의대 지원 자체를 학생들이 하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 보면 한 2~3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몇 명이 합격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따가 입학 전형 설명에도 나오겠지만 저희는 의대 진학을 하겠다는 순간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의학계열 지원은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는 순간 잘 하지 않습니다. 2~3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좀 본인들이 더 하고 싶은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저희는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단수입니다. 한 서너 명, 4~5명, 많을 때 한 9명 정도까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경기과학고 하면 저는 경기과학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우리 교육 공동체 선생님들, 그다음에 행정실 선생님, 우리 사감 선생님, 뭐 급식실에서 우리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랑이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해서 나간 졸업생들이 또 자랑입니다.
졸업생들이 나가서 우리 학교 이름을 빛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자랑은 학부모님들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순간, 자녀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학교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를 키우는 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과계 사람들이 최고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오신 우리 입학을 희망하는 여러분들도 경과기 뭔지 아시겠죠? 예, 경기과학고 줄여서 경과기라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경과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